김전중의 야구수다. 최강 두산 베어스 편. 두산 베어스 팬 최재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떠세요? 방송 첫 번째 방송 하셨는데 사실은 뭐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게 툭툭 잘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마가 좀 뜰 것 같으면 알아서 탁탁 치고 들어오셔서 거의 뭐 저는 황교인 기자님의 대체자로도 어디서 듣고 있을 거야. 그렇죠. 예. 우리 황영웅님. 넥센이라 할 때 꼭 부를게. 넥센이라 할 때 꼭 그렇죠. 오셔야 돼요. 예, 특별 게스트로. 아 넥센 아니다. 키움. 아,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제작자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개를 참 거만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제작자의 이제 정체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 사실 방송 중에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예, 죽어도 안 하겠다고. 죽어 그럼.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 계속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이라면 저희 두산 베어스 팬이라면 지금 뭐 한국 시리즈 패배를 덮을 만한 더 궁금증이고 오히려 한국 시리즈 패배보다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슈입니다. 카테고리 이름은 양의지. 아, 너무나 핫한 카테고리 아닌가요? 세 글자. 아, 양이지. 네, 뭐 제가 뭐 다음 시즌 두산 베어스에게 바란다 뭐 이런 주관식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양의지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거든요. 네.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는 양의지 선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일까라는 게 아마 궁금증입니다. 손만 안 들었으면 내가 양이지 잡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텐데, 네, 그래서 손만 안 들었어도, 네. 네. 근데 뭐 이제 바깥에서 볼 때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이라는 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팀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98m 펜스에서 99m만 치면 홈런인데 굳이 100m, 120m를 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올해 군대가 지난번 2차 드래프트에서 왔죠? 이흥년 선수가? 네. 네. 이흥년하고 이제 박세혁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두산이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구단이 그런 의미에서 양의지한테 얼마만큼의 금액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이란 팀이 있고 양의지란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산과 양의지가 사실은 지금 하나잖아요. 지금 네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두산은 두산이고 양의지는 양의지거든요. 네, 관점에서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길 건지 내년 시즌을 이기러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1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두산이 그리겠죠. 네,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두산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인 것 같아요. 두산은. 그렇다면은 아마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10년은 미워할 구단일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두산에서 양의지를 빼오기 위해서 가장 열을 올릴 팀은 어디라고 현재 보시는지. 찾아봤어요. 네. 가장 두산에서 가장 양의지를 빼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년에 당장 양의지가 필요한 팀 두산이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두산. 네. 두산이더라고요. 두산 아니면 롯데. 두 팀 그리고 거기서 키움. 그럴 수 있겠죠. 네, 이 세 팀 정도인데 굳이 따지자면 돈 가장 적게 드는 팀은 두산이거든요. 네. 보상금을 안 주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의지를 가장 필요로 할 구단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 롯데인 것 같아. 롯데도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우승해야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올해 안중현이라는 선수가 잘 하긴 했어요 후반에. 근데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쵸. 네, 메인이 그거는 이제
그 팀 안에서는 움직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전력 싸움에서는 안중열은 10개의 구단 포지션, 그 포수 포지션 중에 중위권도 못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공수주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는 순번이 그렇게 밀리면 결국 전체적으로 팀도 밀리게 되는 건데 그럼 10개 포지션을 다 상위권으로 가져가려면 양의지 정도가 가야죠. 네. 롯데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팀은 사실 롯데와 두산일 것 같고 키움도 만약에 뭔가가 있어서 돈을 쓰게 되면 키움도 사실은 필요해요. 네. 키움도 박병호, 소관창 이 멤버가 있을 때 우승을 한번 하려면 김재현 선수 갖고는 조금은 모자랄 수 있어요. 김재현, 주혜상 선수가 잘 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김재현 선수는 어느 정도 기다린다기보단 거기가 이제 라인인 것 같고 이제 주혜상 선수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두산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두산이 아마 역설적으로 양의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이재원 선수도 FA 맞아요. 그렇죠. 그럼 SK 와이번스도 만약에 이재원을 뺏긴다면은 또 네. 물론 슈퍼스타 허턴 선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예. 이주연속 나오네요. 슈퍼스타 선수 얘기가.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삼각구도 예, 양자 간의 구도가 아니라 삼각구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뺏고 뺏기는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K가 일단 이재원이라는 카드를 뺏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재원 선수가 밖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일단 없고 이재원 선수를 본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재원을 잡을 수 있는 팀이 별로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 이재원 선수의 에이전트라면 나가는 제스처는 취하더라도 최대한 안에 잔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이재원 선수가 밖으로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팀은 그다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지는 공수 모든 부분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팀이 완전 이길 수 있는 이기기 위한 내년에 무조건 우승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포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서는 한국 시리즈를 이재원 선수가 잘 해주긴 했어도 포수로서의 가치를 양의지하고 같이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SK를 나와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포수는 아닌 것 같고 그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딱 앉히기에는 이재원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의지는 가면 그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김정준 위원님께서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프리뷰 시작할 때 이재원과 이제 양의지의 싸움에서 양의지의 손을 더 들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전에서 포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양의지라는 포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서 꼭 잡아야 될 포수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본인의 의지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의지를 두산 베어스 쪽으로 이제 가져오려면 돈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프로의 세계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손만 안 들었으면 네. 왼손이었나요? 오른손이었나요? 오른손이었어요. 오른손이었군요. 예. 그때 왼손을 썼으면 그때는 또, 제가 예. 굉장히 제 일에 열심히 하고 몰입하고 몰입했을 때라서 잘 안 보였어요.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이미 그만두셨더라고요. 아 예. 갑자기 구인 활동까지. 예. 저는 양의지의 기준선은 장원준 잡을 때 썼던 돈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팀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84억이었나? 84, 83. 네, 그 정도였던 것 투명성이라서 그러니까 장원준을 기준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 뭐몇프 움직이긴 해도 장원준을 기준해서 그 이상 넘어가 이제 FA라는 게 국내 리그에서 FA라는 그 부분을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선 자체가 세 자릿수를 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기라서 네. 그것도 두산의 그 사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장원준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매스컴에서 좀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세 자릿수의 거대 그렇죠. 계약 예, 금액이 근데 등장하기를 뭐. 이게 뭐 FA라는 것 자체가 시즌 중에 한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 네.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 돈을 한국 프로야구가 써도 되느냐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뭐 무한견증이니까 가는 거지 뭐 돈 많은 팀이 그렇죠. 가져가는 네. 거고 예. 그건 뭐 거기다 이제 제한 둔다는 건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쓸 수 있는 팀들은 써서 이기고 싶으면 이기는 거고 못 쓰면 못 쓰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자유 경쟁을 해야지 그걸 뭐 10개 구단이 모여갖고 합의를 본다는 뭐 이거는 조금은 넌센스 제한액을 둔다는 건 좀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양희진이는 아마 저는 이제 팀 안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양희진 선수 혼자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FA라는 선수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장원준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장원준을 받을 때 움직였던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이상 나갔을 때는 조금 다른 팀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또 있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긴 해요. 근데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이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양의지의 값어치가 내보낸다 그러면 양의지를 내보낸다 그러면 일단 두산은 투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그 함덕주나 이영하나 박지국이나 또 밑에서 올라와야 될 투수들, 뭐 유재우나 뭐 이런 투수들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도 양의지의 가치는 분명히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까지 판단을 해서 양의지를 내든 안 뭐 그러니까 두산이 만약 그 팀을 새롭게 갖고 간다라는 개념이라면 만약 그런 큰 그림을 픽처를 만들었다 해서 양의지 못 잡았다 안 잡는다 그랬으면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남긴 건 투수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노련한 포수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 투수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건 게임에 나갔을 때 이기는 경험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수의 역할은 굉장히 좋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양의지의 존재감은 두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죠. 지금 시리가 두산이 이영하라든가 내년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젊은 포수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노련한 포수가 끌고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동시에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 뭐 빅피처가 있으면 그건 뭐 두산의 어떤 사정이니까 자본주의 노릇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정말 싫지만 만약에 양의지 선수가 옮기게 된다면 원래 질문지에 써온 거는 두산 베어스 망하나요라고 썼거든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시죠. 그리고 오늘 그 최지한님 굉장히 인상은 선하신데 멘트에서 웃으시면서 아주 그냥 왜 아까 10년 미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강력하다이시네. 예.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정말 뭐 팀이 망한다 이거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두산 베어스가 물론 2년 연속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정규 시즌 우승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두산 왕조를 좀 구축해 놓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규 시즌을 뭐 한 3, 4위로 마감을 한다. 그리고 가을 야구가 짧게 끝난다. 내년에 당장 그렇게만 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두산 야구가 망했구나. 뭐 실질적으로 망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의지가 근데 없어서 우리가 작년보다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두산 베어스 양의지 없어서 망조의 길로 접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양의지 선수가 잘하나요? 팬분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스컴의 교육을 받은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스컴에서 워낙 이 양의지 선수라는 이 포수로서 양의지 선수의 가치를 워낙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워낙 많고 그리고 다른 구단 포수를 봤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했을 때 이 선수만 놓고 봐도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구단 선수와 다른 팀과 경기를 할 때 포수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공을 흘리고 뭐 경기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아마추어 팬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좀 느끼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또 투수가 의지하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좀 안정이 돼 보인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시즌 중반에 올 시즌에는 중간에 이제 양의지 선수의 응원가가 바뀌었던 거 잠깐 아시죠? 네. 가사가 얼마를 줘야 돼요 양의지라는 가사로 바뀌어가지고 한동안 잠재의 구장을 메웠었는데 네. 단장께서 이걸 시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궁금하셔서 그렇죠. 네.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시즌 중에. 내가 네. SK 있을 때 박경환 FA를 했어요. 음. 박경환이 FA로 SK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2003년도에 처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SK에서 FA를 할 때야. 그때 이제 워크숍을 갔어. 신용철 사장님일 때 박경환 잡아야 돼. 이거를 그 워크숍 회의석상에서 전 운영팀이 있는 데서 질문을 한 거야. 박경환 꼭 잡아야 돼. 박경환 없으면 야구 못해?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답을 박경환 없으면 야구 못하는 건 맞아. 제 기준점에서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사실 박경환 없으면 야구 못해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하기가 좀 캐차는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수론을 항상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포수론은 지난번에 제가 댓글도 달렸지만 투수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투수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투수가 모자르니까 투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팀이라는 게 이제 뭐 15명 때로는 20명의 투수가 있으면 다 에이스는 아니고 그럼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수가 게임 안에서 이제 도와주는 부분은 이제 노련한 포수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었고 에이스도 뭐 맨날 에이스 같이 공던지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사장님들이 그럼 양이 없으면 야구 못해? 특히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국 시리즈가 그렇게 지고 끝났으면 이제 구단에서 양이 없으면 야구 못해? 이랬을 때 어떤 식의 이제 답을 할 건지 그냥 뭐 매스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익이 뭐 잘하잖아. 근데 뭘 잘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저도 이제 이 선수가 이럴 때 이러니까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제 저도 이제 겨우 보일 정도라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거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포수론을 제가 제일 중요시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만수 감독님이 계실 때 수석 코치 하시고 이제 감독 되셨을 때 포수의 기본 조건에 갖고 이제 잡는 거, 던지는 거, 막는 거,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세 가지가 되는 포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돼야 이제 포수들이 이제 투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야 그 정도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왜 올해 우리가 롯데 포수가 안 좋다고 생각했냐면 잡고 던지고 잡는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그에 포수들 중에 못 잡는 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투수의 공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 포수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프로.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다를 수 있는데 뭐 스트라이크를 볼 만들어준다든가 뭐 볼을 스트라이크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드는 포수들 피차들이 공을 던질 때 좀 두렵게 부담 갖게 만드는 포수들 그런 의미에서는 양의지는 정말 좋은 포수일 수도 있고 포수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투수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양의지는 그걸 이제 보면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달라질까? 어떤 활로가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투수가 잘 되는 거지 뭐 포수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고 있으면 얘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돌리는구나 좋아지게 만들려고 그런 부분에서는 양의지는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로 보면 한 시즌 토탈로 보면 14게임 반차로 이길 수 있는데 양의지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면 이영하가 10승하고 유희관이 9공 갖고 10승하고 프랭코프가 18승도 할 수 있고 린드블럼이 빨리 잘해잡을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투수들의 공이 좋지만 그 투수들의 공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아마 이제 제가 양의지를 좋게 평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펜 이제 캠프 때 잠깐 유튜브 영상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불펜에서 공을 보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김광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광률 선수는 김광률이 아니라 하여튼 젊은 투수였어요. 젊은 투수들이 이제 불펜에서 공을 던지면 공이 위로 막 휙휙 날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이 날리니까. 근데 양의지를 이제 그 한마디를 딱 그 선수한테 조언하는 게, 이 공 괜찮아. 이 볼 쓸 수 있어 게임 때. 이 공은 쓸 수 있어. 못 쓰는 공이 아니라. 이 공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투수의 입장에서, 그래?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심리적인 그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정답일 수 있구나. 남들은 다 틀리다고 했는데 양의지가 이 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그 투수가 그 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게 게임 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게 다 막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1년이 토탈 쌓이면 14게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포수가 양의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산이 내년에 꼭 잡아야 될 팀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팬으로서 작년 한국 시리즈,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 팀이 되게 부러웠던 게 올해를 보자면 마지막 김광현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양현종 투수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부러웠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자 우리 두산 베어스는 누가 저런 이미지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렇게 멋있다, 막 팀 동료들이 으쌰으쌰하는 게 TV로도 보인다 이런 선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용찬 있잖아요. 용찬이 이제 좀 키워주세요. 김용찬 선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게 단순히 마케팅만은 또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떤 상징성의 의미도 분명히 사실 있고. 올해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사실 올해 장원준이 좀 그래서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사실은 장원준이 두산의 토종 에이스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이용찬 선수가 올해 15승 3패하면서 이제 조금 얼굴을 바꿨다 이 정도일 뿐이지. 저는 뭐 그게 이제 리포트였고 사실 그렇죠. 원래 네. 리포트였고 국내로 이제 장원준이었고 근데 이제 그 세대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다가 두산 SK 2008년 한국 시리즈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봤는데 오지환이 그 동네 토코치 때와는 다르게 쳐. 막 이렇게 짧게 쳐. 네. 잘 밀어치고 그리고 김재호가 나와요. 네. 2008년이에요. 거기서 10년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도 세대 교체의 시기가 됐구나.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그 선수들이 그 당시가 이제 김재호, 오재원이 지금 유지역에서 올라오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때 이대수가 주전 유격수였는데 김재호가 이제 바꿨고 그래서 2005년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벌써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났고 이 선수들이 사실은 2번 우승했고 4번 정도 한국 시리즈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두산도 여기서 한번 구단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LG 저희들 막 얘기할 때 LG가 얼마만큼 앞서갔었냐면 94년도에 우승하고 네. 다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우승했을 때 바꿔야 된다고. 네. 근데 결국 못 바꿨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갔어. 그리고 우승이 없다가 2002년도에 한번 올라갔다가 94년도 우승하고 그때 내부 좀 프런트에서 바꾸자. 음. 야는 이때 바꿔야 된다. 바꾸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프로야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의지의 가치를 놓고 어느 쪽에 둘 건지 2년 연속 이렇게 뒤집어졌으니 내년에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양의지는 필요한 존재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양희철 선수가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사람이 그 장모님이라도 마주쳐서 인사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행여나 있을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죠. 행여에서 나쁠 생각, 네, 나쁜 네. 생각. 저희 주변 맛집도 많은데 한번 제가 고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양희 선수 못 떠나겠네요, 두산 진짜. 아이고. 예. 저희가 모금 운동이라도 하든지 하시고 십시를 반해서 예. 금반지도 내놓고 야, 해서 IMF 때 근무기 운동이 좀 있어. 그러니까요. 예. 오버랩이 되면서. 아, 근데 진짜 이 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적이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던 이제 김선우 의원과 이제 중계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근데 포수가 중요해요? 그냥 던지고 던지는 건 난데 받는 사람인데 내가 잘 던지는 게 중요해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선우 의원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공이 좋은 날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정말 공이 좋은 날은. 근데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날도 있다. 포수는 항상 나를 어떤 그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어서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선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은 또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포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008년도에 김선우가 2번 던지더라고. 한국 시리즈에서. 그랬군요. 예, 두산에서. 예. 근데 그때 김선우 공 좋았거든요. 네, 네, 네. 2006년도에 WBC 같이 갔다. 예, 김선우가 예. 아마 한일전 마지막 도쿄올림픽 음. 결승전에서 김선우가 던졌어. 네. 그랬을 거야. 근데 김선우하고 이제 조인성 둘 다 선우는 잘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조인성은 알잖아. 근데 몸쪽을 많이 쓰라고 했어. 우리가 네. 겁내지 말고 몸쪽을 많이 쓰라고 했더니 선우가 싫다고 그랬대요. 둘이서 예. 몸쪽을 안 던지는 거야. 예. 그 이번에 무조건 몸쪽 던진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게임을 딱 들어갔는데 몸쪽을 안 써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성이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왜 몸쪽 안 던졌냐? 김선우한테. 던지기 싫어서 안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촉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던지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투수하고 포수는 결국 그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해놓고서 결과 나쁘면 그거 투수 쪽으로 안 가고 포수가 안고 가야 되고 책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갖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적인 그 사고죠, 사실은. 서양적인 사고는 좀 다르죠. 개체별로 보죠. 투수는 투수, 포수는 포수, 타자는 타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고, 동양은 이제 게임이라는 걸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라고 해서 하나로 보는 부분이 좀 많죠.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어느 게 맞다보다 저한테 맞는 거는 이제 동양적인 게 좀 많긴 해요. 야구라는 게임 자체가. 그 전담 포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메이저 리그에 있잖아요. 존 레스터라는 투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시카고 컵스로 갈 때 데이빈 로스라는 선수 포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포수도 2년에 그때 당시 $400만 계약을 하게 됐는데 순전히 사실은 그 레스터라는 선수의 전담 포수였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시너지가 난다. 그렇죠. 있어요. 로저스도 인성이 많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그게 부분들. 결과적으로 던지기 편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합의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짚고 던지고 싶은데 포수는 계속해서 변화고 사인 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템포, 리듬 그러면서 좀 어정쩡한 기분에서 공연 좀꼭 맞고 이런 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미리 가는 것과 또 두산 투수들이나 SK가 이제 박경환에 대한 생각하는 거는 굳이 내가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또 하나의 또 플러스 알파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어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진 않아요. 템포가 끊기지 않고 자기 이것만 믿고 던지면 된다는 부분과 이거 던져서 돼요?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양희 선수를 잡아야겠다라는 것은 지금 잡아야죠. 최재환님 뿐만 아니라 두산 베어스 팬분들의 거의 뭐 전체 생각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통일당으로 양희 선수의 잔류를 대동단결에서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쉽다. 내가 손만 안 들었어도. 양희 선수도 생각 잘해야겠네요. 아직 한국 시리즈 한번 지면 되지. 그렇죠. 근데 뭐 금액 얘기가 나왔지만 비슷한 금액이면 당연히 이제 두산에 남을 테고, 그렇죠. 뭐 네네네. 차이가 난다면은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을. 뭔가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럼 뭐 보직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선수에서 코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야구판에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는 몸으로 야구하고 30대는 되면 머리로 야구하고 그 30대 후반이 되면은 인간관계로 야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코치는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뽑히는 것도 그렇고 뽑아서 쓰는 것도 그렇고 뽑혀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아, 네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리그가 가장 시급한 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의 그 툴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선수들을 로스 없이 버리는 거 없이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해지는 건 이제 코치인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로에서 뭘 가르쳐? 저 이 얘기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프로가 뭘 가르쳐? 이미 갖고 있는 거 갖고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단기전에 이제 부진한 이유, 특별한 선수들 갑자기 부진한 이유가 뭘까라는 건 결국 단기전이라는 건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꼭 이겨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 꼭 이겨야 되는 게임. 요거 또 하나 더 붙이면 계속 이겨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1부터 다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서부터 모든 게 보편적이었던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특별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나 시대의 트렌드가 아까 제가 뭐 SK 그 야구를 얘기할 때 장점을 극대화해서 우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제가 달아놓은 거는 내년에 이건 숙제가 될 거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길 수 있어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두 번 이길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숙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언젠가는 자신의 길의 위협 요소가 돼요. 네, 프로야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코치들이 그 단점 지금 코치들은 사실은 선수들한테 아다 어다 막 이렇게 좋은 소리 싫은 소리를 좋은 소리는 해도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 분위기긴 해요. 각 팀이 뭐 구단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이런 의미에서는 뭐 김기태 감독 정도, 김경문 감독 있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뭐 코치들이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때도 사실 뭐 하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하나 때도 사실 선수들한테 막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김성훈 감독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고 딱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일 강해요. 지금 리그에서. 감독이나 뭐 프런트나 이쪽보다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갑이긴 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작은 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툴에서 선수들을 재능 있는 선수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장점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단점을 메우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3년 안에 정착 못하면 대부분 도태되거든요. 네, 3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100명이 아마 한 시즌에 들어오면 스카우트 10명씩 뽑아서 100명이 들어온다 치면 3년 안에 거의 한 70%는 아웃이 돼요. 네, 한 70명은 아웃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연도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장점을 키워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단점을 메우지 않으면 이 선수는 리그에서 올라오지 리그에서 자리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건 중간에서 코치들의 역할 바로 잡아줘야 되고 힌트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코치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코치 육성.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수가 코치가 되는 그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구단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고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고 선수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만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면 선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구단이 같이 움직여서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거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 그렇고 학습이라는 건 저는 좀 절대적으로 코치나 선수나 뭐 동시에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독 빼고. 네.
이게 보면은 그 뭐 코치 연수를 간다던가 뭐 감독 연수를 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전문 코치 양성 프로그램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구단에서 네. 일단 아무래도 하는 입장에서 음. 가르치는 입장은 많이 180도 다르니까 네네. 그 부분은 조금 가서 보고 그 경험에 그 경험의 그 위치에 서서 경험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해당 구단이 아닌 일단 밖으로 나가서 듣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야구를 잘했던 선수들이 코치를 바로 하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 하나라서 그래요. 예. 자기가 해왔던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 있는 자기가 꺼내줄 수 있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코치들의 역량을 가장 그 평가하는 좋은 말은 이 코치가 선수들이 어떤 그 문제점에 막혀 있을 때 꺼내줄 수 있는 그 서랍에서 자기 서랍에서 해결책들 나름대로. 네,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꺼내줄 수 있느냐가 좋은 코치냐 나쁜 코치냐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얼마나 많은 걸 꺼내줄 수 있느냐 힌트를. 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간다라는 건 좋은 거를 보고 올 수도 있고 경험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뭐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코치 선수들이 해설도 하잖아요. 그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횡적 관점에서 이제 종쪽 밑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저는 항상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보다가 이제 옆으로 가서 이제 야구를 보고 눈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야구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배우는 건 저는 뭐 어디서든지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건 구단이 해야죠. 구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흔히 연수를 가신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외국에는 그런 정규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코치를 아닐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호준 선수나 네네. 김재현 저 해설들이 네네. 이제 연수 가는 걸 이렇게 보지 뭐 홍성은 코치 가 있잖아요. 예. 네. 샌디에고요. 가 있는데 보면 그 거기서 이제 똑같이 코치하는 거예요. 아 특정 팀에서 네, 코치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시스템에서 게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수들한테 뭐 어떤 지도를 할 때 그걸 옆에서 보고 귀에 담고 자기도 직접 해보면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실험 그 해보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경험 쌓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운동학과 리그를 떠나가지고 네, 리그를 그걸- 떠나서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연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뭘 자기가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가면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냥 막연하게 꼭 연수 떠나는 건 그렇게 큰 일이는 없더라고. 네. 네. 그리고 그게 요즘은 보면 연수를 갔다 와도 이게 정보가 금방금방 옛날 것 돼갖고 매일같이 공부 안 하면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매일같이 그 트렌드를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막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서랍이 닫혀요. 진짜, 열리지가 않아요. 선수들은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예. 그런 쪽에서 정보를 요구하는데 정작 그 힌트를 줘야 될 부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공부 안 하시면 계속해서 좀 대퇴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네. 공부해라.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쨌든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건 뭐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네, 회사에서도 뭐 똑같은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안 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 코치 입장에서 괜히 좀 창피한 거고. 사실 선수들은 요즘 선수들은 옛날에도 다 그랬을지 몰라도 다 자기 말 해요. 네, 자기끼리 또 얘기하고 자기 말 다 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서 제가 200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에서 제 무릎을 쳤던 질문인데 유희관 선수가 살이 찌는 것과 성적 하락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거 네. 질문을 받아서 진지하게 얘기할까 재밌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네. 있으시죠. 재밌는 버전 먼저 할까요? 하나 왔어요 얘는. 살 빠졌겠죠 그러면. 예. 하나 왔어. 이글스 다이어트. 예. 이글스다. 한번 했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유희관 선수가 공을 잘 던지는 이유를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오는 유희관 선수의 그 연습 방법.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원준하고
유희관의 장원준이 어떻게 연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원준이 굉장히 성실하다면 정말 관리를 잘하는 선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정반대의 위치에 유희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유희관을 딱 보고 있으면 할 거는 하더라. 할 거는 하더라 였어요. 영리한 선수라는 느낌이 참 많이. 네,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좋은 이유도 뭐 예를 들어서 김광률 뭐 이런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선수들을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안 느는 선수들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방향이 없어서. 아, 뭐가 중요한지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1화에 나왔던 그걸 잘 모를까. 희관이는 이제 캐치볼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직업에서 캐치볼을 정말 신중하게 하더라. 이런 거는 정말 이 선수가 왜 어렵더라도 10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살이 찌는 것과 뭐 안에 이제 뭐 체지방이나 뭐 근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일단 불었잖아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둔감하고 민감을 봤을 때 이 둔감 살이 찐다는 건 어느 쪽에 딱 집중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 이 프로야구라는 게 사실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이렇게 노는 것도 뭐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이게 다 프로야구 그 직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프로야구라는 게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이 프로야구 선수는 직업일 뿐이지 직업인데 그걸 간과 잘 모르는 못 느끼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경기 외적인. 네, 뭐 그게 이제 내가 놀아도 야구 때문에 먹어도 야구 때문에 운동을 해도 야구 때문에 자는 것도 야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노는 거 그런데 그 관점에서 좀 벗어나면 좀 게을러지면 살이 좀 찌겠죠. 네, 그래서 적지 않은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하나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유희관은 좀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이요? 와이프한테 야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고 야구를 보여줬는데 그때 경기가 유희관 선수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되게 EPL을 되게 좋아하는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거기 나온 선수랑 좀 다르니까. 운동 선수가 왜 저런 그래서 정말 유연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 첫 번째 인터뷰 선수가 유희관이었어요. 해설자로서. 제가 미야자키를 가서 두산 캠프를 갔는데 웨이트장에서 유희관 선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유희관이 아닐 때였어요. 막 군대 제대하고 약간 이제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 정도의 유희관이었거든요. 그때도 유희관은 자기가 잘 던지는 거 굉장히 저한테 어필 많이 했어요. 이 유희관 선수는 제가 실제로 몸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상 외예요. 정말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좀 체질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근육도 많고 좀 살도 있는 스타일인데 다 살만 있지 않아요. 저희 그 제작자처럼 이렇게 살만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만지면 정말 단단합니다. 요거 걔가 유니폼을 좀 크게 입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약간 더 이렇게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근육량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할 걸 하고 놀 땐 놀고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장원준처럼 성격이 바뀌면 유희관이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눌 질문은 아니었다. 제가 생각한 긴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저희도 여태껏의 질문 퀄리티는 조금 저희 팬분들의 질문을 모아온 건데 지금부터는 퀄리티를 확 낮춰가지고 제 개인적인 야구를 정말 잘 모르는 질문들입니다. 미리 드리지 못했던 제가 오다 가다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TV 보면서 1번 질문은 TV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제가 TV를 보다 보면 이제 타자들이 삼진을 당할 때 대부분 어떤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타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투수 쪽을 사정없이 노려보면서 더가웃 돌아가는 타자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요. 실제로 투수로 노려보는 건가? 이게요. 내가 딱 삼진을 먹어봐서 아는데 감독 쳐다보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 딱 스윙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선수도 이제 코치들이 이쪽 오른쪽에 있고 이러고 들어가는 게 맞죠. 안 보고 창피하니까. 더가웃을 안 보기 위해서. 더가웃을 안 보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눈빛으로 이기면 뭐. 근데 실제로 진짜 TV로 볼 때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투수 너무 노려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네네. 째려보듯이 저런 느낌. 약간. 네네네. 네. 어떻게 들어가? 감독 때려보고 들어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 그것도 아니고. 먼 산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딱 삼진 먹잖아. 먹고 나면 딱 삼진 먹으면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삼진 먹고 나면 이제 더가웃이 보이는 거야. 네. 더가웃에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네. 기준적으로 보면 안쪽. 딱 각도가 그래요. 딱 정면 바라보기보단 이쪽이 나요. 반대쪽. 근데 이런 것도 그라운드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수를 노려본다는 게 정말 내가 삼진을 당했구나. 저 투수한테 짜증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공 진짜 좋네. 그래서 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예. 딱 한 번씩 고개를 끄덕여. 인정할 만하다. 인정. 인정. 오케이. 내가 당할 만했다. 그러고 들어가. 근데 이제 스윙하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창피한데 감독도 쳐다보고 있거든. 특히 그렇죠. 찬스 때. 네. 그럼 이쪽 고개 돌리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감독 네. 쳐다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게 어렸을 때 야구 볼 때 찬스에서 이렇게 삼진 당하고 들어가면 저 더가웃 저기에 가서 앉을 때 기분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그렇죠. 되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 어린 마음에. 예, 가서 앉을 때 왠지 동료들이 다 내 욕하는 것 같고. 예. 욕은 안 해요. 자기도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네. 심판을 때려보는 아이들은 봤어도. 그쵸. 그치. 네. 심판. 그것도 재밌네. 심판. 예전에 이치로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을 당했어요. 루킹 삼진을 당했는데 공 들어오는 쪽으로 배트를 이렇게 그냥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홈플레이트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공인데 삼진을 줬다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긋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걸 퇴장을 주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 입장에서. 그쵸. 네. 저 그거 보고 좀 메이저리그에서 저렇구나 하고 놀랐었는데 아무튼 좀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또 예.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을까요?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관중들 이제 경기장에 응원 가진 관중들을 보면 우리 팀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상대 팀에 대한 야유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그쵸.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자이언츠 유명하시죠. 이제 상대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게 되면 그 마를 한마디 외치는데 실제로 투수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응원 준비를 꽤 하시거든요. 너무 잘 들리잖아요. 네네. 투수들한테 사실. 미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즐기는 거기에요? 애들도 있고. 그 오히려 즐기기도. 네. 조홍천 저희 두산 코치 즐기신다고요? 즐겼어요 걔는. 야유해봐라. 네. 그 정도 돼야죠. 네. 일본에서. 근데 이 야유뿐만 아니라 저도 선수 출신들한테 들었는데 다 들린대요. 뭐 당연한 다 얘기죠. 들리죠. 다 들리는데 굉장히 그게 거슬렸다고 말씀하시는 그중에서 분도 제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들리는 거 자기 욕. 맞죠. 그 진짜. 예. 야, 나 옛날에 네. 92년도 선수할 때 삼성 우리하고 이제 감독할 때였거든. 네. 내가 유격수로 나가서 에라하고 들어오는데 트윈스 떠가기 위해서 내 욕하는데 삼성 가라고. LG 있다면 엄청 잘 들려. 예. 어린 마음에 상처가 왔어. 그럼요. 특히 이제 어린 선수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상처가 왔어. 그쵸. 야 우리는 그럼 부산 어웨이 게임 할 때는 정말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그 응원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 이게 이렇게 사직 사직 노래방 사진 노래방. 네. 네, 그 7, 8, 9 네. 이때 돼서 한번 불 붙이기 시작하면 감당 안 돼요. 진짜 부산 갈매기 날아가죠 완전히.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닌가 SK 용병 한번 있었거든요. 네. 부산에서 네네. 부산에서 한번 네. 대구 야구부에 나갔어요. 진짜 외국인 선수들은 더 적응 안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네.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문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좀 약간 서포터즈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렇게 요즘은 조직적인- 좀 전체적으로 많이 펴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스피커 팍팍 틀면서 이제 한 사람을 그러니까요. 공격하고 막 이런 건 모든 구장이 양키스와 보스턴 구장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전 구장이. 구장이. 일본도 홈 어웨이 구분이 없나요? 있어요. 있나요? 관중석 구분이. 그 관중석 외야석에 응원석을 줄 때 좀 좌측 한 구탱인가 좌측 외야 뒤쪽에 항상 그쪽에 있더라고요. 어웨이 제가 응원팀. 어웨이 응원팀들. 음. 근데 뭐 한신 게임 가보니까 응원 못하겠더라. 그 롯데 마리스 스타디움도 가봤고 요코하마도 가봤는데 다른 팀은 너무 응원 못하겠더라. 그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파란색하고 마린스는 오,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게 근데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에 있어요. 따라서는 네. 분명히 조금 거슬리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분명히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상대팀에서 제일 싫어했던 두산 응원가는 헛소리였어요. 해냈다. 두산이 해냈다. 그럼 꼭 해. 네. 이거 생각나네요. 그 LG 없이는 못 살아 이거를 LG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서 부를 때 조롱 하는 뜻으로. 네, 그게 또 갑자기 또 생각나요. 이게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그 흐름이 있어요. 딱 그렇죠. 기세 같은 기세 뭐, 같은 게 네. 있더라고요. 예. 네. 이대호 선수도 그래서 팬이랑 한번 싸웠잖아요. 그 영화 해운대에서. 아, 해운대에서. 네, 끝날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요. 뭘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은지 진짜. 끝날 때가 돼서 그래. 예. 또 질문이 또 계속 있죠? 네네. 네. 그러면 뭐 이거는 네 저도 참 선수들의 뒷이야기 같아서 좀 궁금한데 네 번째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팬들이 접하는 건 보통 1군 선수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1군 선수의 수로 보자면은 1군 선수가 아닌 선수가 훨씬 많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뭐 몇 년 만에 1군에 올라와서 뭐 10년 만에 빛을 본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구단에서 월급을 받고 뭐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디테일한 잘 모르겠더라고요. 월급 받죠. 소속이 돼서 연봉이나 월급을 받고 이군 선수들이요? 네네네. 받죠. 네, 연봉 있죠. 음, 다 연봉 계약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고 연봉 받고 2군에서 이제 합숙하는 팀도 있고 아 2군에서도 합숙을 네. 하고 기숙사 비슷하게 해갖고 있는 팀들도 있고 그 뭐 신고 선수라는 이제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서 이제 훈련하고. 일종의 회사로 보면 고용계약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액수가 뭐 높거나 이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예. 굉장히 낮은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이제 음, 하고 있죠. 그렇죠. 또 구단 소속으로서 네. 그래요, 어쨌든 갖고. 2군 게임 자체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죠. 네. 음.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되긴 하고. 맞아요. 피처스 리그 중계도 제가 꽤 했었는데 회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꽤 했었는데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상 당해서 1군에서 이제 2군으로 내려와 있는 선수들도 거기서 이제 제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뭐 프로 구단이 뭐 2군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육성 구단도 있고 다 뭐 이름은 다 다릅니다만 독립리그 같은 게 좀 더 독립리가 활성화돼서 선수들 좀 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하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곳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 네. 참 궁금하게 그러니까 진짜 야구 팬이신 게 뭐 본인은 이제 두산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1군의 어떤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 말고 상대적으로 네. 조금 스포트라이트가 좀 약한 곳에 빛이 좀 덜 드리워진 곳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질문까지 또 해주셨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그 영화 머니볼에서 재미있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브래드 피트 원래요. 그런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브래드 피트가 야구 좋아할 수밖에 없어라는 대사가 영화에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빌리빈 단장이 이제 야구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한 두세 번 하더라고요 대사가. 위원님께서는 야구가 왜 좋으신지. 열정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야구 얘기밖에 안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이거는 칭찬이 아니신 것 아니 같은데. 저는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거는 좀 대단하세요. 진짜. 그래도 나는 누구처럼 타다미 방에 앉혀놓고 2시간 반, 3시간 반은 얘기 안 해. 진짜 순간이 네, 먹지. 그럼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두산 팬이 LG 응원가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이지.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이게 방송국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당신한테 야구는 뭡니까? 네. 야구는 그러니까 김정준 위원한테 야구는 뭡니까? 땡땡땡 이렇게 줘요. 그 이제 인터뷰 따갖고 이제 방송에 이제 거는데 옛날에는 이제 김성환 감독의 이제 뒷모습이 저한테 야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제가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인가 이제 답글로 다른 적이 있는데요. 송혜 선생님의 이제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네네네. 사회 보신 선생님이 이 전국 노래자랑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삶의 교과서
전국 노래자랑이 당신한테는 이제 삶의 교과서다라는 말을 듣고 나한테도 야구가 삶의 교과서가 있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야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단어를 잊어버린 지는 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언제 좋아했더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쭉 저의 인생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골드스푼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금수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인정 못하면서도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 인생에서 야구를 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주신 분은 김성환 감독이 맞거든요. 어렸을 때 야구공을 저한테 처음 쥐어준 분은 김성환 감독이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금수저가 맞기 때문에 저는 야구가 좋아요라는 질문, 왜 좋으세요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삶의 교과서 같아요. 송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나이가 더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50이니까 거의 저 야구 인생만 거의 한 40년 되거든요. 네, 40년 프로만 30년째니까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도 만났고 뭐 돈도 벌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야구가 제 삶의 교과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지현님은 야구가 왜 좋으세요? 야구 물어보시는 시기가 지금 참 우울한 시기라 제가 좋긴 좋은가 정답. 야, 예. 나는 SK가 우승해도 보이더라. 딱 SK 옛날 같으면 우승하기 전 같았으면 되게 부러웠거든. 네네. 근데 우승을 딱 하잖아. 근데 우승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 그거 딱 고승관뿐이거든. 그거 그쵸. 딱 끝나면 네. 바로 또 내년 시즌 시작돼. 특히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SK 우승하는 게 안 부러워요. 네. 그때 뭐 맥주 몇 잔 그렇게 쭉 뿌려주고 말이. 그럼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예. 야구는 뭐 다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늘 그 말씀하세요. 본인이 속해 있는 스포츠가 인생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뭐 축구가 인생이다. 뭐 이거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것저것 조금 경험해봤지만 야구만큼 그렇게 정말 인생 같은 그런 기승전결이 있고, 네,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있고 이런 스포츠가 많지 않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게임이 뭐 경기 수를 뭐 이닝 수를 줄인다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이닝이라는 게 얼마나 조화로운 그런 하나의 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의 그런 기승전결이 너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조금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또 그 이면도 자꾸 보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한 해 한 해 일일비 안 하고 한 게임 한 게임에 그렇게 막 슬퍼하고 맞아요. 기뻐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점점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배운다니까. 진짜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스포츠 캐스터다 보니까 여러 종목을 중계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야구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그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들이 다 있는 게 야구고 또 굉장히 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지루한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그만큼 긴장감 넘치고 그렇죠. 집중하게 만드는 또 힘이 있는 스포츠가 이런 스포츠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